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8회 선량한 차별주의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주제가 바뀌어서 또 새로 순서를 뽑았는데요. 매번 너무 쫄깃쫄깃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순서가 뒤쪽이어서 좀 여유롭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마크님 다음 초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저번에 정한 것처럼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저는 난나입니다. 심리와 젠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임이고요. 제 관심사는 문학입니다. 네, 노이만입니다. 저는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와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나폴스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먼저 제일 좋은 데 한번 갔다 오신 싱글벙글한 마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되게 좋으면서도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여행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리고 되게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싸게 여행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여행을 하는 건데 와, 힘들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첫 번째는 여행이 옛날만큼 재밌지가 않구나. 두 번째는 이제 좀 휴양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요?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20대 초반인데.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좀 속이 늙었나 봐요. 그 원인이 뭔 것 같으세요? 원인은 그러게요. 너무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내가 급하게 늙어서 그런가. 네, 그렇게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여행 되게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마크님이 가평에 갔다 오셨다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가평에 가서 수목원에 갔어요. 수목원에 가서 아침고요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거기서 빛 축제를 하더라고요. 밤에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빛 축제를 태안도 가보고 아니면 뭐 성남이나 서울이나 뭐 다 가봤는데 가평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빛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예뻤겠다. 저는 그거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밤에 빛 축제한다고 붙어 있는데, 낮에 가도 이쁜데 지금 낮에 가면 낮에 그 조명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밤에 진짜 이쁘겠다 이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밤에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나폴스님. 네, 저는 그림책 연수도 듣고 구글에서 연수도 하는 것도 좀 듣고 왔는데,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아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원주를 잠깐 다녀왔어요. 원주에 그 뮤지엄 산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알아요. 저도 네. 갔다 왔어요. 거기에 안도 타다오라고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제가 그 건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도 가서 일부러 그 건축가 건축을 보고 올 정도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딱 마지막 뮤지엄 산을 마지막으로 이제 안도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어요. 왜 졸업하신 거예요?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 사람의 건축이나 이런 거 좀 되게 끌려서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제 딱 이제 갔다 오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철학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패턴이나 이런 것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안도를 내가 막 불어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염색도 좀 하고 엄마랑 같이 이제 스위니 토드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죄송해요. 머리 바뀐 걸 몰랐네요. 원래 딱 그런 거 말해줘야 너무 분위기가 화해지는데. 되게 어둡게 바뀌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이렇게? 문화생활 하고 오셨군요. 그거 어땠어요, 뮤지컬은? 전 이제 조승우 씨를 보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사실 갔다 왔는데 너무 그 자체가 괜찮았어서 엄마랑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조승우 씨로 갔다 왔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시나 보다. 맞죠? 조승우를 사랑하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되게 좋은 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고 싶다는 건데 조승우를 좋아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뭐 남자친구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지난 한 해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제가 공모전을 이제 LG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쫑파티를 했어요. 근데 LG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텔에서 지하 다 빌려가지고 007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티했는데, 제가 거기서 오로지도 홍보하고 왔습니다. 거기 최소 180명 있었는데 무대에 가서
오로지라는 팟캐스트 지식의 한 잔을 추천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해봐야겠네. 몇 명이 늘어나는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뭐야? 이러면서 막 다 넘겨버리고 막. 좀 올라가긴 했어요. 저희 정말요? 오늘 축하 한번 하죠. 제 영향력이네요. 네, 팟빵이 저희 일간 59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교양 분야에서 59위까지 올라왔고, 그러네요. 네. 열심히 더 열심히 추천했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데, 시작하기 전에, 저번 사피엔스 화에서 제가 명나라가 이제 전 세계 GDP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였고, 명나라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GDP 50%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나라가 70%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할 게 있는데 그 제가 직립보행할 때 네. 인간만 한다고 했는데 조류 같은 경우도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손은 없고 날개가 됐겠죠. 그래서 타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직립보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수정할 게 있습니다. 저희 5명이 이제 한 번씩 주제를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 오프닝 첫 번째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을 시작으로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통 주제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주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치가 관심사였던 마크님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발제하셨고, 그 다음 나폴스님이 교육을 주제로 해서 수능이냐 학종이냐, 그리고 광고 소비자의 주제로 젠제님이 뷰티 업계의 변화를 했었고요. 다양한 젠더를 주제로 남나인 제가 사랑의 모양, 그리고 AI와 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노이만님이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마크님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가져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선정한 도서를 소개드릴 건데요.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니. 사실 선량한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마피아 게임인데, 마피아 게임을 할 때 항상 저는 자기소개를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피아의 밤이 지나고 이제 무고한 시민이 마피아에게 지목이 되었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젯밤 선량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선량한 시민이 어떻게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차별주의자가 과연 선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이타적 유전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이기적 유전자지만 사실은 그 이기적인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타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량하다는 게 이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선량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선량하다고 하는 건지를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면 제가 예전에 회사 워크숍을 통해서 스키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떤 여직원 한 분이 스키를 되게 잘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여자치고 스키를 잘 탄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는 심각한 성적인 차별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로 이 책을 읽은 다음날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바람직한 독자분이시네요. 이거 거의 근데 작가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내용에 다 공감을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셨나요? 네, 흔쾌히 되게 받아줬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제 얼핏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이만님이 상사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책 제목만 놓고 보면은 요즘에 근데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거 2개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현실적 이상주의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책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극단적이지 않을 것 같은 책이다, 혹은 뭐 극단적인 거를 그렇지 않다고 풀어내는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뭐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요약본 이런 걸 봤거든요. 보고 왔는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의 제목이 모순적인 단어 2개를 붙여놔서 사실 저는 바로 뭔가 필이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별주의자가 선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모르고 했을 때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무지에서 이게 모든 게 비롯된다는 거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아까 노이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은 점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차별주의자 하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에서도 레이시스트 하면은 굉장히 큰 욕이래요. 그랬을 때 무조건 차별주의자는 엄청 나쁜 사람이거나 엄청 사려 깊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이 더 있지 않을까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이 선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차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차별에 대해서 달라지는 시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명백한 차별일 수 있고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거는 이 사람이 선량하냐 선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서 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 또는 차별을 어떻게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나의 문제가 아닌 불편해하는 너의 문제로 치환하기가 쉬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차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작가의 어떤 고민이나 방향 모색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차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차별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가해자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노이만 님이 했던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내가 몰랐던 가해자였던 것, 차별에. 어떻게 보면 여자치고 잘한다라는 게 칭찬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노이만 님 하셨을 때는. 스키 잘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차별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 다른 애고 고등학교 때 다른 애 2명 다른 애가 있었는데 그 각 반에 보면은 진짜 까만 애 있잖아요. 까만 애한테 막 흑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피부가 까마니까. 지금 애들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없었잖아요. 인종차별이나 뭐 성차별이나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까만 애들한테 흑인 야 흑인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문제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리기도 했고 그게 문제가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별명들 진짜 많죠. 맞아요. 약간 어린 아이들일수록 신체적 특징으로 놀리는 게 굉장히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중학교 때 되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욕할 때 애자 이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단어였어요. 근데 그 애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장애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저는 어릴 때 막 사실 애자의 뜻이 되게 좋은 거래 막 사랑애 해가지고 그래서 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 말들. 근데 애들이 사실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 애들은 대신에 이제 이름을 가지고 많이 별명을 지어요. 옛날 어렸을 때 말고 최근에 했던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건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입국컷당하는 거? 뭔지 모르시나요? 입밴 뭐 이런 거. 입밴이죠, 입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끼리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끝났다. 뭐 이런 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한 거죠, 저희가. 아닌가요? 네, 실제 당했어요? 그 친구가 당했죠. 근데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당해가지고. 실제로 요즘 술집에는 몇 년생 그렇죠. 이상은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아예 써붙여 있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나이를 보고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저 있다. 저 경험했어요. 친구가 하노이에 있는 깨달음. 친구가 네. 와서 네. 그 친구가 이제 홍대에서 놀자 그래가지고 저랑 동갑인데 가려고 하다가 그 같이 근무하는 형들도 와가지고 같이 놀아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친구 이제 울면서 갔죠. 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나이 때문에. 나이를 봤어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민증도 확인하고, 어머. 민증도 확인하고 88도 컷 라인이긴 했는데 그 일반 술집을 가려고 하는데요? 일반 술집 말고 이제 좀 이제 헌팅 이런- 같은 데까지는 아니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형님들이 뭐 40 그 형님들이라서 홍대 가가지고 술집 갈 때마다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홍대 술집인데요? 오, 충격이다. 거기가 뭐 헌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려고 했던 곳들은 대부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시죠 이랬죠. 저는 그렇구나. 집에서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이미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일단 피해는 뭐 당장에 저희 할머니께서 가면 무조건 남동생 먼저 찾으셨던 거. 아니면 그 묘 앞에 돌로 된 뭐라고 해야 돼? 차례 지낼 때 음식 올리는 그걸 네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옆에 보면은 이름이 쓰여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들 묘비 이름이. 묘비. 그쵸? 그걸 묘비라고 하나요? 네네 묘비. 저도 그거 할아버지 이름 써 있고 네. 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자식들 이름이 맞아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제 이름은 없는데 남동생 이름은 있는 거죠. 왜 안 나오셨지? 아들만 새겨요. 다 넣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도 누나도 다- 넣었어요. 저희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좋은 이제 문화네요. 직계면 딸 이름도 쓰는데 손자 이름은 아들만 써넣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쓰세요. 뭐. 네, 그래서 그래서 나가요? 나중에 매직으로? 매직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아, 좋네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작가인 김지혜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로 본인의 경험을 들었었는데요. 작가는 혐오 표현에 관련한 토론회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고 난 뒤 심한 부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에 장애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관념 속에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죠. 암 걸리겠다란 말이 실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썼던 차별적인 발언이나 문장이 있을까요? 왜 우리 흔히 쓰는 그 쌍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사실 유래를 찾아보면 다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있을까요? 이걸 여기서 말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삐처리해드릴게요. 맞아요. 사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저희가 가장 수위가 낮은 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바보라는 단어 있잖아요. 바라볼수록 심지어- 보고 싶은. 근데 그 바보의 어원이 되게 다양하던데. 다양하긴 한데 그게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그렇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별적인 용어가 아닌가. 제가 듣는 건 바보는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밥보라고 해가지고 밥만 먹는 애라고. 그래서 바보라고 하던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외국 여행하다 보면은 칭챙총 그런 아, 거. 이제 그렇죠. 아시아인을 그렇죠, 차별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눈을 찢는 이런 포즈를 한다든지. 저 갔을 때 아이슬란드 갔었거든요. 슬슬 기억이 올라오시는군요. 신혼여행 갔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아이슬란드 갔는데 이제 아이슬란드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그런 외국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가서 노크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애들이 막 있으니까 정말 작은 학교다 보니까 걔네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양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걔가 와가지고 저한테 칭칭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딱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저도 막 칼을 꺼내는 척하면서 이제 청청청 막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걔가 막 같이 엄청 웃으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그 어른이 와가지고 좀 약간 나이 있는 한 중학생 정도 애가 와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저도 그 여행도 다니고 외국에 살았으니까 인종차별 경험이 많은데 옛날에 처음 갔을 때는 인종차별 당하면 막 화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화는 되게 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되게 얼어붙어 있다가 걔가 가고 나서 나중에 아씨 욕할 걸 나도 이랬는데 지금은 되게 여유 있게 받아치거든요. 방금 나폴스님이 한 것처럼 그냥 누가 니하오 하면은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그런 식으로 재치 있게 좀 받아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좀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민망해하고 그치. 악의가 없이 그냥 하는 애들은 되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어떤 차별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그 동남아인 같다는 거. 그쵸. 네, 그거는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쓰나 잘 모르겠는데 당장에 저희 엄마 아빠만 봐도 제가 막 어디 바닷가 와가지고 타가지고 오면은 야, 너는 뭐 태국 사람 같아, 뭐 태국 현지인 같아, 막 이러는데 그냥 뭐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하니까 그런 악의가 없이 하는 건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긴 하죠. 저희 그리고 동아시아만 봐도 그 중국인을 저희가 부를 때 그런 짱깨라고 하는 거. 짱깨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중국인이 우리를 부르는 빵쯔라고 하더라고요. 빵쯔? 네, 우리를 어. 빵쯔라고 맛있어 보이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아, 해요. 그래요? 빵쯔가요? 이제 무슨 저희가 뜻인지. 이제 알고 있어야겠다. 제가 중국인을 짱깨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인은 저희를 빵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빵집 뜻이 뭐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중국인을 부르는 뜻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쵸. 땅깨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작가는 이제 일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에서
이제 소수자 때문에 오히려 다수자가 차별받는다는 다수자 차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여성 차별이 어딨냐,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다, 또는 우리나라의 최초 귀하인 정치인이 이자스민 의원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토종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또한 작가는 평범해 보이는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특권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미국 웰슬리 대학의 패기 매킨토시가 제시한 백인 특권과 남성 특권 리스트가 있습니다. 백인 특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 특권의 몇 개를 제가 읽어볼게요. 45개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재미있는 걸 몇 개 뽑아왔습니다. 내가 승진에 자꾸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밤에 공공장소에서 혼자 걷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을 만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조직에서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고 해서 나의 성별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나의 성별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성애자일 경우 배우자나 연인에게 구타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을 받고 좋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특권이 실제로 공감이 되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몇 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교사 집단은 여자가 좀 많은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과 관련된 승진이나 높은 사람을 불렀을 때 성별 이런 것들은 사실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혼자 걷는 거 무서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너무 무서워서 살인사건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 제 아내랑도 사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노출이 됐구나. 그 다음에 운전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이제 뭐 실수하면 이제 뭐 아줌마인 것처럼 확인하려고 하다가 남자면 그냥 가고 뭐 여자면은 아이고 뭐 집이나 뭐 어디 가지 뭐 애나 보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밤에 걷는 거 무서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들끼리 놀면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번호를 저희는 찍어요. 저장해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도착하면 연락해. 무사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다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로 여자 모임에서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들끼리는 안 하는 문화더라고요. 남자들은 일단 택시를 안 태우지 않나요? 술을 많이 먹어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가죠.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희 막 놓고 간다 생각 술 절대 먹고 해본 적이 막 없는데. 사라졌는데 어디서 술 먹겠지 막 이러다가 다음 앞에 보니까 나왔는데 막 앞에서 자고 있어. 막 야 일어나 하면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장난이고. 그렇게 그렇죠. 저희는 택시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하나요? 외국에서도 택시 태울 때 여자 승객이 타면 그 번호판을 찍나요? 일단은 외국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음주운전하고, 미국 경우에요. 네? 마크님 경험이에요? 저는 아니고. 너무 위험하네. 왜 음주운전을 하냐면은 거기는 대리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술을 진짜 떡이 될 때까지 마시진 않아요. 그걸 떡이 될 때까지 마시려면은 아예 차를 놓고 와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갔다 하면은 한두 잔 먹고 음주운전 하고 말고 이러는 식이고, 우리처럼 그렇게 음주 단속을 막 심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 체크하는 것도 우리처럼 측정이 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선 있잖아요. 차선을 일자로 한번 걸어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무섭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만약에 차를 놓고 갔다고 할 때는 우버 타고 거든요. 맞아요. 우리 카카오 택시 타는 것처럼 우버에는 그 기록이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 근데 이게 여성들이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는 똑같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택시가 좀 더 우버처럼 기록이 남고 이러면 사실은 좀 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카카오 택시가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카카오 택시처럼. 카카오 택시 하면 내가 지금 어디 택시를 탔고 그 택시가 어디쯤 지나고 실시간으로. 도착하면은 또 그 연락도 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저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좀 그런가? 내가 맞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성별을 탓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좀 있다고 좀 느끼는데 어떠신가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저는 모범생이어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 누가 왕따인지,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 애가 한 명씩 있는 것처럼 이른바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인데 걸레라고 불리는 여자애가 있어요. 항상 학교에. 고등학생 때요? 중고생 때 있었어요. 학교에 누구나 아는. 맞아요. 근데 남자애는 없어요. 남자애가 뭐 얘랑 어떻게 누구랑 뭐 제가 한번 해봤대라고 하면은 선망
찬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뒤에 그런 그렇죠.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이거 성관계 맞는 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교는 워낙에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거기서 비롯돼서 아 여성한테만 이런 잣대가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은 외국도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많이 만나고 막 이런 관계 많이 맺으면은 플레이볼이라고 뭐 약간 비하식으로도 말을 하지만 그게 비하인 동시에 남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그냥 여자한테는 여자가 그렇게 많이 하면은 조금 되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오티스 제가 많이 엄청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오티스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오히려 주인공 여자애한테 사실은 걔가 그러지도 않지만 괜히 모함하려고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굉장히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 명망 있는 대학교의 남학생 클럽 문화. 아 그쵸. 지금도 펄터니티 있죠.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이거 저 되게 문제돼요 이거. 제 첫 룸메가 그 회장이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약간 비공식이죠. 공식적으로 해요? 공식적이에요. 그게 그냥 뭐랄까 사교 모임이라 그래서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ROTC면 몇 개 해서 전 ROTC 모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펄터니티가 쭉 있고 펄터니티 연합 모임 막 이런 거에서 인맥 사교 모임이 메인 뭐랄까 소개고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파티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 조건은 다 그 펄터니티마다 다른데 네. 펄터니티라고 해요 그 이름을. 펄터니티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너가 성적이 얼마 이상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기준이 다른데 보통은 약간 인싸들을 뽑아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잘 노는 애들. 마크님도 인싸 아니었어요? 저 인싸했죠. 근데 거기서 그거 거였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운동부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스카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남성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흔히 하는 인싸 남성의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입생 여성의 명단이 돌아다닌다든지 이제 누구랑 자기가 뭐 몇 번 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성폭력 문제도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거 약간 그 대학생 그거랑 똑같네요. 카톡방 맞죠? 카톡방이랑 그쵸. 그걸 지금도 미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있어요. 네. 작년에 제기된 문제예요. 작년에. 근데 그리고 미국은 똑같이 여자 사기 모임도 있거든요. 이름 까먹었는데 솔버니티였나? 하여튼 여자 방식의 그게 있어요. 그것도 또 웃긴 게 학교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흑인 펄터니티, 백인 펄터니티, 아시아인 펄터니티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다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모임에서는 주로 걔네들도 똑같이 파티하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모임 애들이랑 남자 모임 애들이랑 파티 갖고 같이 놀고 그 그룹끼리 그러기도 하고 막 되게 그래요. 진짜 영화 보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차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차별이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편함 때문인데요. 차별과 공정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도에 대한 논의, 역차별에 대한 논의도 사실 같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차별 논의가 너무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이건 역차별이 아닐까라고 느꼈던 일이 있나요? 저는 이게 맥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역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차별의 반감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집단을 혐오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차별해. 근데 그게 차별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차별하는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집단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나쁘고 이렇게 그런 혐오감이 생기는 게 조금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개선이 돼야 되고 차별을 받는 게 안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혐오가 생기는 거는 조금 더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느낀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책을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의 한 가지가 여기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반대로 남성이 차별받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책도 남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별적인 그런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노이마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남자 받는 차별요? 네네.
뭐 무거운 거 들을 때 남자니까 이것 좀 해줘. 너가 힘세니까 이것 좀 해줘. 뭐 힘세니까 남자니까 이런 걸 안 붙이겠지만 굳이 수식어를 안 붙여도 남자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고기 구울 때도 있잖아요. 고기 구울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차별 관련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남성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신 예도 이제 맨박스라는 용어로 보통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차별에 대한 반박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가져오는 논리가 역차별은 그 말 자체가 차별이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되려면 차별이 일단은 해소가 된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서 더 역으로 차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역차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난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무슨 여성 차별이 있냐, 뭐 지금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차별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단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역차별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작가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쯤 되면은 아무한테도 차별 안 받고 기분 나쁠 일도 없을 수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지금 중상을 입어서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내 손에 바늘 하나 찔러도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작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기울어진 현실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까요? 아까 제이미님 사실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온전히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이런저런 차별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더 그 차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금 난나님이 그 차별 리스트 쭉 불러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혼자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아니면 운전 못하면 여자라고 본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사실 남성이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느껴요. 제가 남성임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그게 비단 그냥 뭐 단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니면은 뭐 혼자 다른 나라를 여행 가도 조금 더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얻는 이익들을 저도 느끼고 있고, 여성이었으면 진짜 불편하고 힘들었겠다라는 것도 느껴요. 왜냐면 저도 당장에 여동생도 있고 그런 사랑하는 여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들? 잠시만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되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차별은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크님이랑 비슷한데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을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차별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이 근데 없는 사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죠. 인간이 시위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고 봐요. 마치 차별 없는 사회처럼. 하지만 인간이라는 집단이 있다면 차별은 어디선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